1인 사장방에서 지금 그 10시부터 강의하시죠. 그리고 11시에 지금 양 원장님 강의 있고 또 이태웅 원장님 강의 있죠. 그래가지고 오늘 뭐 강의가 4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서둘러야만이 그 원장님들이 그 강의를 다 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거를 하기 전에요. 사실 공부 습관보다 저희 학원에서 이거 진로 포트폴리오로 수입이 더 많이 나와요, 지금요. 그러면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해 볼게요. PPT 키고요. 자, 원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직업을 정확하게 혹시 뭐 아시는 원장님 혹시 계세요? 혹시요? 직업이 뭔지? 지금 제가 채팅창이 지금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요. 마이크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인원이 없어가지고요. 마이크 자유롭게 다 켜서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자, 직업이 뭐냐면요. 자, 지금요. 잠깐만요. 저 비디오 좀 끄고요. 지금 비디오 때문에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자꾸. 자, 직업의 직자는 돈을 벌려고 일종의 돈 벌려고 하는 게 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하는 일. 그러니까 뭐 과장, 부장, 뭐 차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업은 뭐냐면은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 그러니까 창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일을 업이라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영상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직업은 두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직과 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직을 중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남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이 원해서 뭔가를 시켜서 하는 거를 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업의 사람은 자기가 하면 재미있는 걸 찾아서 신나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재미있는 수학 문제도 풀어보고 또 자연 탐구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알아요. 아, 이건 내가 하면 재미있는 일이구나.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 재능이거든요. 그걸 재미있게 하다 보면 그게 내 일이 되고 그리고 부산물로 돈도 벌 수 있고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지만 자기가 하면 재미없는 일을 평생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이것저것 해보고 여러 과목도 내가 하면 재미있는 과목도 찾아보고 그래서 5시간이 지났는데 5분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는 5분이 지났는데 5시간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떤 걸 앞으로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내가 보기에 5시간 지났는데 5분밖에 안 지났구나 이렇게 짧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하면 여러분의 행복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4차 산업시대 때 고용의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미래 예측 보고서에서 2050년에는 현재의 주요 직업 중 47%가 사라진대요. 더군다나 저희 나라에 있는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플랫폼 소유주와 플랫폼 스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라고. 대다수의 시민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것이 대체로 다 동의하고 있대요. 그래서 플랫폼 소유주와 플랫폼 스타만이 살아남는데요. 4차 산업 시대에는. 그러니까 거의 99% 정도는 직업이 없이 그게 생활을 하는 시대가 온대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우리 학교 진로 교육 봅시다. 학교 진로 교육이 자유학기제가 도입됐거든요. 근데 혹시 자유학기제 근본 취지가 뭔지 혹시 원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요? 자유학기제 취지가 뭔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진로를 정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뭐를 안다고 진로를 정해요. 사실.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의사, 변호사, 선생님, 건물주만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업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시행주의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교육과정 개정으로 고2의 자기주도 학습 전형과 대입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진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 생겨나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그 과목 선택 단계에서부터 헤매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보면요. 특히 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면은 지금 그 2학년 과정을 지금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이들 보면 전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진로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럼 다음 거 봅시다. 그럼 진로 교육의 성공 조건 봅시다. 사실은 제가 이 진로 포트폴리오를 누구 때문에 알았냐면요. 밑에 보면 진로 진학 교육 전문가 권태영 소장님이 있죠. 이분이 언젠가 그 진로 포트폴리오를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진로 포트폴리오 그 권태영 소장님 거를 따고 다른 거 집어넣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권태영 소장님의 그 영향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이쪽 진로 포트폴리오는요. 근데 그 권태영 소장님이 뭐랬냐면요. 진로 교육의 성공 조건이 첫 번째 흥미 유발, 그 다음에 두 번째 호기심 확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롤모델, 네 번째 진로 진학 정보, 다섯 번째 지속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포트폴리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흥미유비란 뭐냐면요. 진로의 세계는 흥미로운 일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잘 관찰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흥미롭게 여길 만한 활동을 경험하게 해주면요. 이 아이들이 호기심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호기심 확장이 됐을 때, 호기심이 깊어질수록요, 진로 탐색으로 확장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색깔의 호기심을 더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특히 롤모델을 통해 아이들을 자신의 미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고 또 해당 진로의 생생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뭐겠냐면 책이나 영상이나 강연이나 또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롤모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진로 진학 정보를 찾아본다는 것은 자신의 꿈을 현실적으로 목표로 받아들이겠다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직업이 아이의 적성에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요. 그럼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파악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 순간 학습 동기에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일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겠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항상 이런 거를 하려면은 진로 진학 정보라든지 이런 롤모델 같은 거를 보여줄 때는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바로 옆에서 최신 기술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강연을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직업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입시 정보 파악할 수 있게끔 또는 책 등을 검사할 수 있게끔 조건을 갖춘 다음에요. 진로 독서를 통해 꾸준히 지식과 호기심을 확장해 간다면은 일상의 영역에서 꾸준한 진로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흥미유발부터 흥미유발, 호기심 확장, 롤모델, 진로 진학 정보, 지속성 이것들을 꾸준히 유지를 하는데 과정과 결과물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에만 중복되는 게 없을 거고 또 빠지는 게 없을 테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항목에 기재 내용을 미리 선점해서 반복 연습할 수 있는, 즉 입시 과정에서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권태선 소장님이 이 6가지가 진로교육의 성공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12주간 진로 포트폴리오 온라인 훈련 캠프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행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12주간 진로 포트폴리오를 그냥 학원서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제가 뭐를 했냐면요. 커리어넷 직업 적성 검사부터 실시했어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커리어넷 직업 적성 검사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잠깐만요. 선생님들. 여기서요. 인터넷으로 가가지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시는 원장님도 계시겠지만요. 이 커리어넷 가면은 일단 로그인부터 시키고요. 진로 심리검사라는 게 있어요. 진로 심리검사가 뭐냐면 여기 보면요. 중고등학생용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중고등학생용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직업 적성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그 다음에 진로 성숙도 검사, 직업 흥미 검사, K와 직업 흥미 검사 H가 있어요. 그럼 직업 적성 검사가 뭔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검사 결과 예시 한번 보자고요. 자, 홍길등이라는 학생이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이 직업 적성 검사를 했다면은 음악 능력과 자연 친화력과 언어 능력이 높게 나왔다 이 소리예요. 이게요. 지금요. 검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은 보면은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요.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냐면 64.9점. 음악 능력이 가장 높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연 친화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높은 점수 위주로 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요. 이 세 가지를. 보면요. 음악 능력, 자연 친화력, 언어 능력. 그래가지고 이게 쭉 내리다 보면요. 이 학생이 홍길동이라는 학생이요. 음악 능력이 64.9점으로 가장 높은데 그 학생이 나중에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수나 지휘자나 음반 기획자나 악기 제조사나 음향 기사나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지휘자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좀만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만약에 왜냐면 여기 그 지휘자에 대해서 연봉도 나오고 막 그래요. 보면요. 여기 보면은 지휘자에 대해서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취업 현황과 문의 기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요 임금 수준까지 나와요. 보면요 그 직업 전망 취직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생들만 있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요 초등학생 것도 있어요. 보면요 초등학생이야. 여기 보면 초등학생 주니어 커리어넷 바로가기라고 있거든요. 거기 클릭해가지고 밑에 보면은 진로 카드 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하나요 하면 우리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가치를 더 추구하나요? 안전한 사회. 그러면 안전 이렇게 클릭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아이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주니어 직업 정보 바로가기도 갈 수가 있어요. 보면요. 여기 쭉 보면 영상이 쭉 뜨거든요. 여기 클릭해가지고 보면은 드론 조정을 클릭하면은 영상이 떠요. 이게요. 영상 클릭해가지고 해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커리어넷에서 달달이 제가 진료 교육 자료 중에서 드림레터를 받고 있어요. 드림레터요. 드림레터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여기 보면 10월 5일 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해서 드림레터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드림레터를 정기 구독 신청을 하면은 이메일 주소를 딱 써가지고 신청을 하면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제 메일로 와 있어요. 보면요. 달달이 와요. 여기 보면요. 잠깐만요. 여기 있죠. 여기 드림레터요. 중학교 거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드림레터 2020년 13호라고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복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화면 아무 데나 그 마우스 갖다 놓고 그 오른쪽 클릭이요. 그러면 이렇게 가요. 그럼 이렇게 간 상태에서 밑에 보면 PDF라고 돼 있죠. PDF로 클릭하면은 바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저장이요. 저장해가지고 그 드림네트에 대해서 그 클릭해보면 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원장님들이 이거 달달이 이걸 드림네트 해가지고 학원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 발송해도 돼요. 이거를요. 이게 초등부 있고 중등부 있고 고등부가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 코리안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거 왜 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왜 하고? 그래서 12주간 진로 포트폴리오 온라인 훈련 캠프에서 첫 번째 주는 저는 그 첫 번째 주 월요일 날 코리아 직업 적성 검사를 실시해요. 왜 그러냐면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이거를 진로 포트폴리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자고요. 요거는 했던 거고요, 다요. 다음 거 보면 독서활동 기록을 이제 할 거예요. 독서활동 기록에는 뭐 있냐면 제가 교양, 진로, 관심, 교과 4가지를 쪼개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한 거냐면요. 자, 여기 보면요. 1주차 독서 계획표 해가지고 책 제목 쓰고요. 지은이 쓰고, 분류는 이번 주에 교양을 본 건지 교과를 본 건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 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책 전체 쪽수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월, 화, 목, 금요일 날 4파트로 분류해가지고 만약에 400쪽이라 하자고요. 전체 쪽수가. 그럼 월요일 날은 1쪽부터 100쪽까지 읽고 화요일 날은 101쪽부터 200쪽까지 읽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201쪽부터 300쪽까지 읽고 금요일 날은 301쪽부터 400쪽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그거 읽은 거에 대해서 그 인상적인 문장을 최소 5개 정도 기록해요. 최소 5개 정도야. 이렇게 쭉 기록해요. 인상적인 문장을요. 이걸요. 그러고 나서요. 그 월요일 날 이 전체 쪽수하고 책 이름하고 지은이하고 출판사 썼을 거잖아요. 그러면요. 책 겉면 표지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를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쪽을요. 그리고 요거 인상적인 문장 기록은요. 월요일 거 인증, 화요일 거 인증, 목요일 거 인증, 금요일 거 인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거 들어가 보자고요. 자, 다음 거 보면요. 그러면은 수요일 빼고 월, 화, 그 다음에 목, 금요일 날 책을 읽었잖아요. 4일 동안. 그럼 4일 동안 읽은 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토요일 날 독서 활동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토요일 날은요. 어디서 하느냐면 집에서요. 그래서 독서 활동 기록할 때 뭐 진로 거를 봤으면 진로에 관한 그 독서 활동 요 진로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책 내용 요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알게 된 지식, 그 다음에 나의 느낌, 그 다음에 관련 활동 계획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독서 활동 마인드맵을 꼭 반드시 만들라고 해요. 그러면은 수요일 빼고 일주일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요. 수요일 빼고 일주일이요. 그런데 그 하루에 보면은 그 책 한 권이 보통 평균 아이들 책이 보통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4등분 하면은 보통 40분, 45분 정도면 읽어요. 그 책을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그걸 읽히고 그거를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독립된 하나의 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학부모님들이 그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 애들 좀 초창기 거라 좀 허접하죠, 여기요. 보면 여기 5주차 중학생을 위한 단편소설 뭐 해가지고 써가지고 페이지 전체 쪽수 375쪽인데 이때는 화, 수, 목, 금으로 쪼갰죠. 그리고 주말에 전체 다 읽게끔 해놓고요.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이렇게 쭉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인상적인 문장 기록했던 거고요. 그리고 인상적인 그 문장 기록했던 거 다 모아가지고 화, 수, 목, 금 이거 다 모아가지고 그 주말에 이게 독서 활동 기록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보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12주간 독서 활동 기록 방법은요. 월요일 날은 그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그 책을 사가지고 읽을 책을 사가지고
책표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1급 쪽수 분류 작업하고, 그 다음에 월, 화, 목, 금요일 날은 인상적인 5문장 이상 기록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독서활동 기록했던 그 월, 화, 목, 금요일 날 인상적인 그 5문장 이상 기록했던 거를 다 모아가지고 독서활동 최종 기록하고 마인드맵 정리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요. 자,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다음 거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아까 빠졌잖아요. 수요일 날 빠진 이유가 있어요. 왜 빠졌냐면 수요일 날 미래 직업 기록하고 또 하나 또 뭐 있냐면요. 미래 직업 기록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체험 학습이 있어요. 체험 기록이요. 그래서 체험 기록하고 미래 그 하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 영상 보기를 먼저 가보자고요. 커리어넷이요. 잠깐만요. 커리어넷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들어가세요. 체험학습 들어가서 커리어넷이요. 로그인 하고요. 사실 이거 로그인 안 해도 돼요. 사실 이건요. 영상 보기는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요. 진로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진로 동영상이요. 진로 동영상 클릭해가지고요. 지금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 뭐 방송, 영화, 스포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쭉 돼 있죠. 여기 4차 산업혁명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쭉 나와요. 미래 그 직업에 대해서요. 미래 직업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드림 가상현실 이거에 대해서요. 클릭해볼까요? 어떤 건 영상이 나오는 거 있고 어떤 거는 PDF 파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요. 대부분 다 영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요. 보면요. 이건 지금 현재 PDF로 되어 있나 보네요. 다른 거 한번 클릭해볼까요? 보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보면요. 진로 체험이라고 가지고. 이게 평균 보통 보면 40분 정도 돼 있어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인공지능, 일반적으로. 3D 기술, 드론, 이렇게 사물 돼 있어요.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것들을 아이들을 보고 읽혀놓고요. 읽히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아이들 보고 이거요. 그 옆에 보면요. 잠깐만요. 이거 좀 치우고요. 여기 보면 그 수요일날 미래직업 기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하는 일, 흥미로운 일, 그다음에 내가 이 직업을 갖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까지 쭉 쓰는 거예요. 수요일마다요. 이걸요. 수요일마다요. 근데 요거를 할 때 보면요. 어떤 때는 뭐 한 50분 정도면 돼요. 근데 어떤 영상은 좀 길어가지고 이거 다 기록하는 데까지 한 80분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보면요. 이게요. 자, 그래서 미래 직업 기록하는 거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자고요. 자, 요거 됐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체험학습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영상 좀 감추어갔네요. 지금 안 보여가지고요. 영상이요. 지금 학생부 항목별 배치표가요. 총 10가지였었는데 지금요. 2019년 3월부터 많이 사라진 게 많죠. 학적사항은 인적사항과 통합됐고 출결사항은 무장결석을 미인력 결석으로 바꿨고 그다음 수상 경력은 다 기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학기당 1개만 인정해 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인증은 대입 자료를 미제공한다고 했고요. 진로 희망은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그 글자 수가 전체 합쳐서 1700자로 줄어들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에는 내신 플러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고 이걸 뭐라 하냐면 세특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독서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밑에 거 보면요. 잠깐만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요, 제가 체험학습이 어떤 거냐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체험활동으로 해놔가지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요. 다음 거 한번 보자고요. 화면이 지금, 자, 자율활동에 대한 가산점 평가를 일단 보자고요. 교내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주로 자소서의 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가산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각종 활동에서 적극성, 리더십 보였을 때 가산점이 1점 또는 2점을 줘요.
그리고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는 더 가산점을 더 주겠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 그 다음 거 보자고요. 진로 활동에 대한 가산점 평가 보자고요. 진로 활동은 뭐냐면은 특정한 과목이나 또는 진로, 직업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부분인데 단순 참가는 가산점이 없고 활동에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럼 가산점이 일정인데 거기다가 결과물까지 기록물까지 있으면 가산점이 2점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특수활동에 대한 가산점 평가 보자고요. 가산점 기준은요. 각 학년별, 영역별 15권 이상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15권 이상 읽으면 1점이고 20권 이상 읽으면 2점이고 원서를 읽으면 1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1학년 때 학업 능력 5권 읽고 진로 5권 읽고 학원의 소양 5권 읽었는데 총 15권 읽었죠. 근데 영역별을 다 틀리기 때문에 얘는 가산점이 없어요. 근데 2학년 때 학업 능력 10권 읽고 원서 2권을 포함해서 읽었어요. 근데 원서는 하나당 1점씩 했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이 2점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독서활동에 대한 가산점 평가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4가지라겠죠. 그럴 때 이거를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요. 크레존이라는데 전국과학관, 이청소년, 테드, 윤회, 뉴스네비, 술문의 집,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냐면요. 잠깐만요. 제가 인터넷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체험활동에서요. 자, 크레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이 크레존에 들어가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해가지고요. 수도권도 있지만은 강원, 충청도, 영남권, 제주도, 전라도 쪽 뭐 이런 쭉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 뭐 문화재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클릭해서 보면은 엄청 체험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이런 거 보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보면은 전국 과학관 길라잡이요. 전국 과학관 길라잡이. 이 부분요. 전시 및 행사도 설명되어 있고요. 보면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기간 해가지고요. 해놓으면은 검색을 하면은 떠요. 밑에요. 이렇게 쭉요. 보면요. 이게요. 여기 보면은 위조 화폐 이야기라든지 1박 2일 캠프라든지 과학관 야경 사진 공부전이죠. 이거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했냐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청소년요. 청소년 그 활동에 대해서 보면요.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활동,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릭해가지고 원장님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확인해가지고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요. 청소년 활동이라든가요. 그리고 또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테드는 너무 유명하니까 원장님들 뭐 유명해서 다 아시는 거죠. 이거는요. 테드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뉴스네비요. 뉴스네비에도 체험 봉사 정보에 대해서 나오고요. 교육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클릭해가지고 쭉 보면은 쭉 뜨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거 참조해가지고 쭉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체험하고 아까 뭐였죠? 미래 직업하고요. 매주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체험과 미래 직업을 격주로 해버렸어요, 제가요. 격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찾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이요. 이런데 쭉 돌아다니면서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이 부분요. 솔몬의 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솔몬의 집이요. 이것도 보면요. 여기 보면요. 봉사 행사 캠프 같은 것들 쭉 떠요. 여기 보면요.
지금은. 통계청 통계교육원이라든지 뭐 외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쫙 떠요. 그런데 클릭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요즘에는 더군다나 코로나19니까 간접 체험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신경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지원을 많이 해주면 되겠죠. 보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보고요. 나중에 이거를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PPT도 보내주고 다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도 제가 밑에 양 원장님하고 이태웅 원장님 그 강의가 11시에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서 이게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독서 활동이 됐죠. 그리고 수요일날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체험 활동하고 또 직업 활동인데 직업이 뭐냐면 미래 직업 활동이라겠죠. 왜 그러냐면요. 2050년도에 가면은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다 거의 47% 정도가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직업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래 직업을 지금 체크해가지고 더군다나 커리어넷 가가지고 미래 직업 클릭해서 보면 엄청 잘 돼 있어요. 영상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래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수요일마다 체험 활동하고 서로 엇갈리게끔 격주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다음 거 한번 보자고요. 다음 거 보면요. 이게 지금 2018년도 기준이라 조금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 상위 15개 대학 총 정원이 몇 명이냐면 2018년도 기준으로 53,228명이에요. 근데 53,228명인데 지금요. 수험생이요. 지금 많이 줄었죠, 이제. 한 40만으로 줄었죠, 지금요. 그래도 40만 중에 53,228명이면은, 상당히 적은 인원이잖아요. 근데,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다 서울대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은 대부분 아시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요. 2017년도 좀 오래된 거지만요. 제가 이거를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갖고 온 거라 좀 삐뚤어졌어요. 지금요. 이게 뭐냐면요. 내신 1등급부터 2등급 전 1.49등급까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의 지원 인원수 중에서 합격생 수와 어느 대학교 합격했나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교과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잘한 애들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가거든요. 종합에서는 서울대 의예를 가고요. 근데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내신 1등급인 애들도요.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로 그쪽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은 사실 지금 이 평택대가 나쁜 학교라고는 못하지만은 같은 점수인데도 그거를 준비를 못하면 평택대나 산업기술대나 뭐 아주대나 그 정도밖에 못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요. 충분히 서울대나 연대를 갈 수 있는 아이들 능력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 장만 더 보여드릴게요. 내신 2등급 애들이요. 내신 2등급 애들에서 교과, 종합, 논술에서 보면 중앙대 간호나 서울대 지구환경과나 연세대 경제학과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진로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안양대나 무슨 한경대나 경기대 그쪽으로밖에 같은 점수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를 준비를 안 해줘가지고 이것들을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학원에서 이거를 독립되게 특강반을 만들어가지고 시도를 해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이번에 코로나 사건, 그 코로나19 때 그 뭐랄까요, 그 캠프를 하다가 중간에 대면 캠프 하다가 비대면으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성공을 시켜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이 그 진로 포트폴리오반을 하나 만들어달라서 지금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로 포트폴리오반은 학년 무시해요. 자, 그 다음 거 보자고요. 그럼 진로교육 3단계 보면요. 일단 나를 발견하고, 두 번째 세계를 발견하고, 세 번째 성공 로드맵 인생 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영상을 잠깐 들어볼게요. 그 대한민국 상위 1% 학생들의 이제 공통점에 대한 연구 조사가 있는데 연구가, 예.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통점이었던 다른 나라에서도? 네, 그런 게 있군요. 그 공통점이 재미있는 건 이 IQ가 높았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썼다는 것도 아니었고, 예. 뭐 부모 잠깐만요. 님이 뭐 특별히 어떤 특정 지역에 살면서 특정 무슨 이렇게 뭐 직업군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 그 공부 감성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공부 감성. 공부 감성이요? 예. 네. 공부 감성은 이 무슨 이렇게 단순한 느낌하고는 좀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본인에게 남아 있는 습관 같은 건데. 예. 예를 들면 공부 희열도라고 해서 새로운 지식이 머리에 들어갈 때 기쁨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 공부하면서 기쁨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글쎄요. 네. 네. 뿐만 아니라 뭐 공부 미래 확신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과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공부가. 예. 이런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자체의 재미를 느끼는 그런 질에 집중하는 거라면 네. 네. 13, 14세부터 중학교 때부터는 네. 그 공부 미래 확신도라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꿈과 목표가 없으면 공부 자체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부 자체가 재밌었다면 그 이후에는 진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예. 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공부 자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왜 공부하는지 자꾸 물어보죠. 예. 네. 네. 나 발견하기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은 뭐고 흥미는 뭐고 네. 그다음에 나의 성향은 뭐고 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고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가면 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되는 예. 거죠. 그다음에 세계 발견하기란 네. 그 앞에서 발견한 내가 이 사회 어디에서 일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예술, 스포츠 각 분야를 이렇게 탐색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생 설계란 이 세계 발견하기에서 탐색돼서 내가 관심이 간 분야에 예. 대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한번 쭉 로드맵을 그려보는 과정을 말하는 예. 겁니다. 네. 하버드대학교에서 발표한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결과 두 가지가 밝혀졌는데 두 가지. 예.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발견해서 키운 사람이었고 자기 재능이 뭔지. 예. 네, 두 번째는 자기 성찰 지능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찰 지능. 성찰 지능. 자기 어떤 성찰 건가요? 지능이란 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어떤 거냐면요. 12주간 진로 포트폴리오 올려야 있는 훈련 캠프 실시해서 첫 번째 진로 적성 검사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 기록 12회 해야 되고요. 체험 기록 6회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직업 알기 6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저희 학원 시간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원 시간표가 월요일 날 독서 계획표 쓰고 인상적인 문장 쓰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인상적인 문장 쓰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격주로 미래 직업 기록하고 체험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인상적인 문장 기록하고, 금요일 날 인상적인 문장 기록하고, 토요일 날 집에서 독서 기록하고 마인드맵을 한 다음에 토요일 날 밤 10시 전에 사진 찍어서 인증하고요. 까지요.